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가해자가 너무 올라왔어요. 가해자란 공격성의 살기, 무의식 속에 되게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다 올라와서 지금 나라가 막 다 공격성이잖아. 청와대 이전 문제로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막 특히 지배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조선 왕조 때 보면 왕이 독사를 얼마나 많이 당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은 아주 무서운 거야.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 안 한다고 하지? 사도세자 죽인 거 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지배자는 늘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뺏길까 봐. 공격당할까 봐. 그래서 지배자가 사실 되게 두렵거든. 그 지배하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지배하는 마음은 항상 공격성을 끌고 다녀. 공격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군주는 항상. 그래서 그 지배자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지배자를 공격하는 마음, 요새 가해자 우리 청산하고 있는데 지배자를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된 아가가 자기의 그런 권력을 멋있게 써서 공격 안 당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수많은 뭐 대통령뿐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지도자 그리고 큰 조직의 장들은 다 지배력을 써야 돼. 근데 그걸 쓸 때 엄청 공격받아요. 그 에너지가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그런 지배자 마음을 멋지게 인정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려고 합니다. 그 지배자의 마음을 심성화해야 그렇게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쓰고 멋있게 사는 그 마음을 느껴요.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맨날 두려워 떠는 아픔을 동시에 느껴요. 사랑과 아픔을 동시에 느껴요. 충분히 심성화하면은 어떤 색깔이 그 마음을 표현할지, 어떤 붓터치일지, 어떤 거칠음이 나와야 될지 그런 게 이제 느껴져요. 그럼 이제 그때 하면은 돼요. 그럼 이제 잠재의식이 하는 거지, 그대로. 지배 당한 게 너무 아파서 못 받아들이고, 지배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지배 당한 아픔이 많은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지배당한 아픔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아픔은 똑같은데 그 연가들이 이제 오는 거죠. 엄청 지배했던 권력자들의 마음. 독재자도 그 지배자를 인정 못해서 독재자 되는 거예요. 지배자를 나쁘다고 공격하니까 그걸 인정 못하니까 독재를 하게 되지, 인정하면 독재 안 하죠. 청와대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땐 현대적인 대통령 집무실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오랜 동안 왕이 통치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이 각인이 돼 있어요. 왕은 뭐죠? 대통령도 가장 큰 강자 마음이야. 최고 권력자 마음. 그렇죠? 최고 권력자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최고 권력자 마음은 가장 큰 가해자예요. 엄청난 가해자 마음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는 안 그래.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하죠. 왜냐면 사람은요,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부인감으로 여자 선생님은 싫어요 이런 남자분들은 뭐냐면 여자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친대. 나는 선생님이라는 마음이 나중에 확고하게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남편 앞에서도 그게 작용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가르쳤었거든. 각인돼, 내가 하는 행위가, 마음이. 그래서 그거 계속 하는 거야. 집에 가서도 가르쳐. 집에서는 여자, 부인, 아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대통령도 똑같아요. 나중에 권위의식, 왕, 난 최고 강자라는 그게 몸에 배게 돼 있어요.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를 갖추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데 압도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자가 올라와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굽히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여간 마음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굽힌다고 느껴. 나한테 굽히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는 권위 앞에 굽히는 거고, 나는 5년 동안 대통령이란 권위를 잠시 행사하다가 나갈 사람이야. 잠시 빌려서 이 권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 굽히는 거.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나한테 굽힌다고 느끼고 이게 조금 반복이 되면 1년, 2년 가면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나는 아무 모르는 게 없고 나는 다 알고 내 뜻 있고 법이고 막 이렇게 돼버려. 이 에고가. 그러니까 교만을 머리가 아니라 이 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강자죠. 강자 마음을 느끼면 강자 마음을 느낄 때 강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강자와 약자는 하나라 마음 안에서 약자까지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자일수록 두려움이 되게 커요. 어떤 두려움? 대통령으로 노릇 똑바로 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 내가 가장 노릇 못했다고 우리 식구들이 나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보다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나를 못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약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올라오겠어요. 동시에 올라와요. 약자의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강자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자는 약자보다 두려움이 더 커. 가족 중에 제일 두려운 사람 아버지예요. 애기는 깐난쟁이 애기수록 두려움이 없어. 아빠가 알아서 해줄 테지 이래버려. 어떤 조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사장이에요. 잘못되면 망해. 돈을 못 주면 뼈가 아파. 이 아기들이 우리 회사 부도나면 몇 가정이 파괴돼. 온 국민이 지금 대통령 보고 있어요. 대통령? 왕? 제일 두려워. 그런데 두려움을 가장 또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강자예요. 머리로는 강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를 따르는 국민들이, 나를 따르는 가족들이 내가 두려워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사람들도 무섭고 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을 제일 못하게 돼 있어, 강자가.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이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사실은 그걸 버리게 돼 있어요. 자꾸 두려움을 버릴 거야. 원래 이상하게 왜 내가 대통령인데 왕인데 두려움이 올라오지? 이럴 거야. 청와대 가면. 강자가 뜨면 당연히 약자가 떠서 그 두려움이 엄청 올라오는데 내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나라 잘못될까봐 그 두려움을 계속 버리면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거에도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곳조차 두렵게 돼. 대인공포가 걸려요 거기 가면.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만나주다 나중에는 누가 이렇게 뭐 야당 의원이나 누가 국회에서 좀 한번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근데 이 두려움을 이게 이상하네. 인정하면 이상한 걸 아는데 난 대통령이고 내가 두려울 게 없는데 내가 최고 권력자고 제일 강자가 제일 두려운 걸 올라온다는 걸 알아야 되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해. 그러면 두려움을 참게 돼요. 참으면 어떻게 되죠? 참게 되면 소통을 안 하게 됩니다. 누가 만나러 온다고 하면 두려움이 딱 올라오면 이상하네. 인정을 안 하고 참으면 벌써 그 약자가 몸을 힘도 빼고 다 무기력도 오고 하기 힘들고 힘들다 엄청 올리잖아. 약자 올라오면 두려움 올라오면.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고 불통하게 돼.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대통령들이 들어가면 이상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면 무슨 귀신이 씌운다는 얘기 아니라 귀신 씌우는 거지. 마음이 귀신이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무의식이 열리면서 엄청난 마음이 올라와요. 최고의 권력을 잡았으니 우리나라에서 그 강자 마음을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죠. 잘못될까봐. 한 발을 떼어도 잘못될까봐 두려워. 그리고 한 발 떼어서 뭐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이며 인터넷 매체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막 대통령 비난하고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날마다 무서워. 댓글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사실은요 엄청나게 깡단이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그 일을 해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직업이야.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할 수도 없어.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나 무서워요 이럴 수 없잖아. 그걸 참다 보니까 그 두려움의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약자가 올라오잖아. 두려움이 너무 뜨면 소통을 안 해. 그 증거가 뭐예요? 대인공포증 환자들. 사람 만나면 무조건 무섭잖아. 너무 두려움이 세게 올라와서 아예 사람을 못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피하게 돼 있는 거야.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공포, 공황장애 뭐 이럴 때 일을 못 하잖아. 아예 쓰러지잖아. 그럴 지경으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외국 정상 들어와 딱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 국격이 손상이 가고. 보통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닦인 깨달은 도인이 들어가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그래서 그 청와대화 해서 자기를 어떤 권력에 막 이 압박감을 줄여야 돼.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벌써 대통령 모시러 딱 들어가면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대? 벌써 가서 이 말을 대통령께 전해야지 딱 이런데 내가 전하고 올게 우리의 얘기를. 근데 청와대 문이 쫙 열리면서 경호원이 딱 서열하고 막 궁궐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쫀대요. 자기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잘 지내셨죠? 왜 안부 인사하고 나온대. 그냥 나와서 왜 그랬지? 너무 두려우니까 할 말도 못해.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어떤 애고든지 들어가면 그 대통령 거기 있다 보면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도 올라와서 강자도 쓰지만 사실은 약자가 최강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내 입을 막고 불통이 되고 소통 안 하려는 쪽으로 가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인 소통도 안 하게 된다. 나와서 탈궁전화해서 그냥 일반 회사 사장이 업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서 유능한 5년 동안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활동을 하면 훨씬 본인도 가볍고 소통하기도 쉽고 많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할 말 다 하면 대통령도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너무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지고 의외로 일 잘하니까 좋아하고 소박한 대통령. 핀란드처럼 스케이트장에서 같이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대통령. 메르켈 총리처럼 거기는 그런 궁궐에 안 있거든요. 다 그냥 그 직업으로 인식을 하거든. 우리처럼 왕으로 인식 안 하고 그냥 소박하게 메르켈처럼 장바구니 드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뉴스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왕처럼 인식을 안 하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친구 하니까 조금 잘못해도 좀 감싸주고 좀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편안해져요. 서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모든 마음파동,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왕으로서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그 에너지가 그 청와대 안에 다 각인돼 있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의식에 젖어서 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권위 있게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전부 다 두렵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스템과 그 분위기와 느낌, 이게 마음 에너지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딸려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일반 에고는. 아무리 깡단이 있어도. 깡단이 있어봤자 1, 2년 버티다가 누가 조금 오래 버티냐지 시간 문제로 딸려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소통한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가더니 거기도 맨날 기자 불러서 뭘 간담회라도 할 줄 알았더니 안 부르고 거의 혼밥 많이 하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가해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소통하기 싫은 가해자. 약자가 두려워서 쓰는 그 가해자.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이 소통 안 하려고 하는 가해자인데 그 두려움의 가해자를 강자는 더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강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징기스칸. 아주 거칠게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역동적으로 살아야지 그 지배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지배자의 마음은 있잖아,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계속 달려, 추진하고 추진력이야. 그래서 항상 위험이 따라,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무슨 스파이나 막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못 사는 거. 그 지배자의 마음이 세서 추진력, 살기지. 지배자의 마음이 주로 쓰는 잔인성 살기. 그게 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밑바탕을 힘있게 검정, 물도 안 친한 그 검정 물감으로, 붓에 물도 안 묻히고 막 이렇게 칠해서 거칠게 막 이렇게 속도감을 냈어요. 막 이렇게 추진력. 막 이렇게 거친 붓터치가 막 언뜻언뜻 보이게. 그런 다음에 위에 붉은색, 이거는 살기, 피를 의미하고, 이 황금색은 권력, 지배력, 피를 본 만큼 내가 잔인성이 살기를 쓴 만큼 지배력을 얻죠. 그 지배력을 의미해요. 두 개로다가 눈을 그렸는데 일반 눈처럼 정제해서 안 그리고 이게 추진력을 의미하려고, 속도감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야생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뻗쳐나가는 느낌, 슉 이렇게 달리고 뻗치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형상이 없을 정도로 머물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돼서 그리고 나서 너무 야생성이 세길래 제가 약간
약간의 황금 스프레이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걸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중화돼서 조금 야생성이 덜한 느낌. 아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건 이거대로 좀 화려한 느낌? 약간 왕 같은. 아까는 더 야생적이라면 이건 조금 더 왕 같은 그런 품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들어. 마지막으로 마무리도 이제 제 시그니처 사인하고 당신을 지켜주는 지배하는 애고 부재 안전할 수 있죠. 모든 사기를 다 쫓아요. 그런 잔인성의 살기의 아픔, 지배하려고 하다가 당했던 그 아픔, 그거 다 쫓아내거든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게 이거 젤렌스키한테도 필요한 건데 젤란스키 대통령도 필요하고 사실 푸틴도 필요해요. 맞아 죽게 생겼어 러시아 국민들한테. 응? 지도자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배력을 보여야 되는 아기들한테 필요한 거예요.